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그 하남 남양주 의정부 편에서 저번 시간에 제가 하남은 해드렸는데 의정부 남양주를 요번에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 파주 그 3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또 빠른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남양주 의정부시, 북부 지역, 경기 북부에 있는데 사실 위치가 그 도로교통이 예전에는 조금 한 10년 전에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거나 또 그쪽을 왔다 갔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통이 너무 많이 좋아져 가지고 또 앞으로 또 더 좋아지는 도시예요. 그래서 둘 다, 그래서 GTX 호재도 있고, GTX는 좀 먼 날의 얘기지만 전철의 연장선들이 좀 많이 들어가신다. 그래서 좀 앞으로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부동산 가격이 이쪽도 좀 많이 뛰었죠. 다른 데와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어제 오늘이죠. 오늘 부동산원에서 시장상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신데 보시면 굵은 폰트로 이렇게 굵게 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여기 강원도하고 전북하고 이 두 군만 유지 하락은 아니지만 하락에 가깝게 점점 폭이 좁아졌고, 여기 전북도 조금 많이 좀 낮아지기 시작했죠. 예전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하방 압력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나머지는 여기 하락폭이 커진 곳들이 이제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이죠. 쉽게 말하면 서울도 하락폭이 0.07이면 큰 편인데 8월 연속 2주째 하락폭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 좀 하방 압력이 좀 거세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경기는 당연히 더 넓어졌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한 내용은 뭐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LTV 80% 완화가 이제 8월 1일부터 이 날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건 나중에 따로 한 편을 만들겠는데 제가 볼 땐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남 남양주 의정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의정부 하남은 보시면 하락폭이 커졌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의미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전세 가격도, 이 밑에는 전세 가격인데요. 전세 가격도 마이너스 0.17. 이거는 이제 의미하는 바가 좀 크죠. 갑자기 2배 정도 이게 지금 하락폭이 넓어졌는데, 그만큼 이제 전세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겠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는 다른 요인도 많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말씀드리고, 남양주하고 의정부인데, 의정부는 지금 2배 넘었습니다. 폭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다 하락하고 있구나. 그리고 남양주시도 이 별내 신도시에서 뭐 약간의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여기도 결국은 꺾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남 남양주 의정부에서 이제 그 대장 아파트, 선호 아파트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뉴스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울산의 미분양 뉴스가 나왔는데 한 2, 3일 된 것 같습니다. 울산의 해피트리라는 청약이 오랜만에, 작년에도 조금 미분양이 났었어요. 울산이 났는데 659가구 모집에 여기 79명이에요. 더하면 79명만 하고 나머지 뭐 500가구 가까이가 그냥 미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지금 할인 분양을 하는데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이 좀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울산에 아시는 분 계시면 조금 이따 집을 사라라고 말씀드려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욕심내지 말고 과감하게 빨리 팔아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가 2년 만에 최대 하락. 이거 어제 오늘 제가 보면서 계속 많이 뛰더라고. 예전보다 뭐 억소리 나게 전세값 하락, 아파트가 2년 만에 최대 하락, 거래가 뚝 끊겼다. 4일 전에 SBS 뭐 MBC 뭐 다 합니다. 이제 KBS까지 전국 중개업소 58%, 하방이 집값 하락.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그거는 제가 볼 때 요번에 발표하는 거 8월 9일날 발표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월 9일날 정책이 발표되면 제가 정책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가 진짜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특별한 대책 필요 없고 공급 대책만 확실히 빨리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게 하면 최고고, 다른 또 저번에 임대차 안정화 방안처럼 젊은이들의 어떤 혈세를 갖다 뭐 그런 부담 지우는 이 높은 집값을, 그런 정책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본론 들어가서 남양주 의정부의 거래량 추이입니다. 보시면 진한 남색이 남양주고요. 연한 남색이 이제 의정부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4개입니다. 그럼 위에 보시면 거래량이 뭐 1000이나 2000대인데 갑자기 74, 하나는 99인데요. 포인트가 아니면 그러니까 거래량이 너무 급격하게 줄었죠. 그 거래량이 급격한 줄은 그 수준이 우리가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최악이 이때 그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는 거는 정부가 억지로 떠받지 않으면은 강력한 조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도 경착륙은 바라지는 않지만 강력하게 조정이 돼서 빨리 집값이 어느 정도 국민들 무주택자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의 수준이 되어야 또 거래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선순환이. 그래서 그 부분이 연착륙이 되길 좀 바랄 뿐인데, 여하튼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무주택자도 계시고 유주택자도 계시겠지만 시장 상황을 보시고 잘 판단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양주시 아파트 거래량 추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때 2,500가까지 갔어요. 이때가 이제 영끌 시절입니다. 2,500. 서울이 15,000개 갔는데 지금 뭐 1000대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5분의 1 토막이잖아요. 그럼 2,500개면은 10분의 1이면 250개인데 15분의 1이면 한 150개는 돼야 되잖아요. 98개 뭐 100개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또 비슷합니다. 양상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다산 신도시예요.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전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그 별내 신도시 쪽, 그리고 다산 신도시 쪽, 거기에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개 같이 보면 되는데, 일단 별내 신도시도 보시면 이거 매물이고 거래량은 이렇습니다. 일단 다산 신도시는 요거고, 별내 신도시는 그 거래량이 이 안에 그냥 흐름에서 같이 보시면 되고, 매물 추이를 보시면 일단 2021년 똑같습니다. 8월에 적었던 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추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800,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의정부시에 비하면은 의정부시는 지금 물건이 더 많이 나왔어요. 다산동에 비하면 이제 다산동은 이 별내 신도시에 비하면 다산 신도시는 2배 정도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세대수 따지면 남양주시가 한 26,000세대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산이 한 3만 몇천 세대거든요. 그러면 2배만 해서 1600인데 여기 2382개 아파트 매물만. 그럼 다산 신도시도 역시 그 왜 투자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자, 좋게 얘기하면 투자자가. 매물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다산도.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이 값에 파는 게 남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비쌀 때 팔려고 하겠죠. 그런데 거래가 없습니다. 똑같이 다산도. 이게 다산인데요. 다산동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도 뭐 거래가 20개입니다. 20개. 6월 달에 30 몇 개 됐고요. 그럼 물건이 3,000개인데 30개면 100분의 1 된 거예요. 1%.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추이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5개월이 됐습니다. 6월, 7월, 8월에 대해서 팍 꺾였죠. 여기서. 그나마 5월까지는 별내 신도시에서 버텼는데 확 꺾였습니다. 왜? 호가를 부르고 아까 본 것처럼 별내 신도시가 하락폭이 적잖아요. 하락폭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똑같습니다. 어느 현장이나 흐름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비싸? 그럼 안 삽니다. 왜? 대체 부지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또 뒤에 있겠지만 남양 왕숙 도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왕숙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 갭이 너무 벌어졌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매물량 집계가 이때부터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14개인데 2382개. 어마어마한 차죠. 갭이. 별내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다산 신도시에 혹시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매도를 하실 분이 계시면 정말 많이 싸게 해서 파셔야지 팔리지, 웬만하면 안 팔립니다. 별내 신도시 6월에 거래가 하나입니다. 7월에 5개가 거래가 됐어요. 갑자기. 그 이유는 여기 5개 써 있잖아요. 다 하락해서 내놨기 때문에. 근데 6월 달에는 버텼습니다. 가격을. 버티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가니까 팔아요. 왜 팔겠죠? 집값이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금리가 인상돼서 무리하게 갭 투자를 한 사람이 이걸 팔아야만 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레버리지에. 자기 돈이 아니었잖아요.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갭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갭 투자 자체도 신용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과욕이죠, 과욕. 그러니까 부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싸게라도 팔아야죠. 제가 볼 땐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내 신도시도 7월에 최저치 경신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6월에 이미 한번 찍었는데 7월은 갱신할 수가 없네요. 6월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자, 다산도 그렇고. 자, 자, 그럼 보시면 어떤 현상이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확대해서는 제가 못 드렸는데
이게 이제 아까 그 대장 아파트예요. 다산 신도시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보시면 꼭지가 이렇게 높잖아요. 높으니까 거래가 됩니다. 여기 그림이 여러분 안 보시지만 4월에 하나, 5월에 4개가 거래가 됩니다. 그 6월부터 거래가 없어요. 7월까지 하나도. 왜 그럴까요?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살까 안 산다는 얘기죠. 이것도 비싸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서 보시면 꺾이잖아요. 꺾인 거는 거래가 돼요. 되는데 이쪽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이거는 이제 2021년 11월 18일에 10억을 찍었어요. 10억 천을 최고가를. 최고가를 끄고 자리가 좋다고 하니까 안 파니까 안 삽니다. 지금 11월 18일 거래 이후에 작년 벌써 이제 8개월째 들어가잖아요. 9개월째. 그러면 3달만 지나면 1년이에요. 1년 동안 하나도 안 팔려요. 근데 매물은 제가 확인하니까 10몇 개가 있더라고요. 10개인가? 이런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버티고 높은 걸 안 산다. 하락된 건 사겠다 이거예요. 보시면 마이너스 2억 3,500, 마이너스 1억 5천, 이런 건 거래가 돼요. 1억 4,500, 이런 건 다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그 거래가 된 것도 거래량이 워낙 적잖아요.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다산 이거는 거래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호가를 유지하니까 뭐 이런 시장의 상황을 좀 정확히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별내도 이제 보시면 똑같습니다. 다산 말씀드렸고, 별내도 보시는 바와 같이 꺾이니까 이 보시면 2021년 11월 17일 날 거래가 되고 거래가 없었어요. 없다가 7월 달에 들어서야 8개월 만에 하나 거래가 돼요. 왜? 8억 후반 9억 중반인 가격이 7억 8천이 내놓으니까 거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별내 아이파크 전철역 바로 옆에 여기 전철역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올 봄에 제가 알기로는 개통이 됐죠. 개통이 돼서 바로 앞입니다. 이 정도면 입지가 워낙 좋죠. 좋은데 여기 가격이 올라간 걸 보십시오. 그 진짜 쉬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너무 비싸니까 거래가 없던 게 결국은 그러니까 작년에도 2021년에도 한 달에 하나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7, 8, 9 이렇게 11월 이렇게 11월에 꼭지를 찍었는데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삽니다 아직. 근데 여기는 내려오니까 삽니다. 요게 2차 아파트고 요게 1차 아파트인데 1차 아파트 버티니까 안 사요. 거리도 머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이 흐름이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별내의 쌍용례가 이건 이제 전철역이 아니라 별내역 쪽에 있는 건데요. 이 맞은편 쪽에 여기 또 꺾이니까 거래가 됩니다. 그것도 얼마 만에 거의 4개월 만에 됐는데 그러고는 또 안 팔리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 거래가 됐어요. 작년 이후로 가격을 버티고 있으니까 호가를 부르니까. 그러면 불과 2년 전만 해도 7억이던 거를 갖다 10억을 받으려고 하니 누가 2년 동안에 3억이 올라겠어요? 욕심이죠. 안 팔릴 겁니다. 제가 볼 때. 자, 남양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남양주 왕숙지구 요번에 사전청약 이제 하는데 이런 사전청약 물량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GTX 벽이 있고 올림픽대로까지 이제 가고 또 강남이나 이쪽으로 접근하는데 너무 좋아지지 않습니까? 또 SBRT까지 또 설치를 해요. 그래서 교통이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66,000호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또 이쪽은 또 보상이 거의 다 끝나가요. 끝나니까 별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건 이제 자족용지로 시스템을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 예전에 베드타운 신도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노선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통이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진점역, 그러니까 그 아까 별내역에서 한정거장 정도 가면 여기 개통이 됐죠. 여기 보면 별내역에 별내 신도시죠. 여기 4호선 8호선 경춘선 다산 신도시도 교통이 좋은데 여기도 엄청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좀 빠른 시간이 되니까. 그럼에도 가격이 워낙 비싼 거예요. 왜? 시장에 이미 교통호재가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진점역에 이제 부영에서 사랑으로 온가라는 브랜드로 1080세대를 회사 보유분을 84평을 파는데 4억대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까 8억 9억 이랬잖아요. 이거 사겠죠. 브랜드가 좀 떨어지긴 해요. 별내 아이파크보다. 그런데 브랜드 가치에 비해서 분양가가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벌레가 작년 하반기부터 상반기 강세를 띈 것이 이제 꺾인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3기 신도시인 왕숙지구의 물량도 있고, 또 대체적인 뭐 하남 교산지구도 있고, 또 이렇게 진점역에서도 이렇게 분양이 1000세대씩이나 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고 시장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왕숙지구 이렇게 물량을 계산해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66,000세대인데, 그리고 남양주 양정역세권이라고 있습니다. 이쪽도 또 물건이 또 한 2200세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물량이 계속 나오는구나. 또 3분기에 이만큼 또 하고, 또 4분기에도 또 5000세대 정도 하고, 그죠? 하남 교산도 남양주에 계시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니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하지 못하겠다. 아이작 뉴턴. 의정부 시장 분석. 자, 이어서 의정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의정부는 거래량이 아까 별내 신도시 본 것보다 더 이렇게 활동적이고 다이나믹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호재들이 많고, 별내보다는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는데 외지인들이 또 여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급증한 흐름이 있는데 이거 체크하시고, 다음은 매물추입니다. 보시면 지금 7,000개입니다. 아파트가. 여기가 인구가 제가 19만 세대인가 20만이 좀 넘죠. 여기 30만 가까이 되실 것 같은데, 7월 거래량이 이거 쓰다 말았네요. 7월 거래량이 아까 그 맨 처음에 표 기억나시잖아요. 몇십 개 안 되는 거. 근데 아까 매물이 몇 개요? 7,000개가. 죄송합니다. 자꾸 떨어지네. 7,000개 가까운데 이 매물이 너무 과다한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앞으로 특히 이 동네별로 보시면 의정부동하고 신곡동, 용현동, 기흥동이 있는데, 의정부동이 그러니까 올 한 해에만 5,190세대가 의정부에 쏟아지니까 원래 적정 입주 물량이 1,800세대 정도거든요. 의정부시가. 그러면 2022년도에 이제 하반기 막 이렇게 일반 분양이 들어가는데, 이 신곡동은 2024년이 돼야 입주하는 물량이 있고, 그죠? 동네별로 보면. 그럼 의정부동은 부동산이 하방 압력이 강해진다고 판단하시고, 이 근처에서 주택을 매입하시려는 의정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겠죠. 신곡동은 전세를 기다렸다 이 시점에 하시든지,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뭐 왕숙지구를 하시든지 뭐 이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 외지인들이 매입한 게 전국 3위였습니다. 3위였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리와 이제 매도와 매수의 싸움인데, 일단 흐름 꺾였죠. 꺾인 건 확실한데, 이거를 이제 정권을 이 신정부에서 자꾸 떠받치려고 하니까 이거 과연 전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데, 일단 어느 정도 서로 조정이 돼서 균형점이 돼야지 거래가 되는데, 둘 다 거래 안 되게 지금 만든 상황이 돼가지고 좀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자, 분양 또 이렇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190가구 뭐 다 좋습니다. 브랜드도 좋고, 현대 뭐 더랜드 다 좋습니다. 위치도 좋고. 의정부역에 또 이번 8월이죠. 이번 달 했는지 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할 것 같은데, 769세대가 브라운스톤이 신곡동에서 분양을 해요. 분양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분양가를 체크하시면 여기 분양가는 무조건 기존 주택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분양가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한 선택지가 많아진 거죠. 수요자가.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예전 같은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시장이 매도자나 매수자분들이, 매수자가 여력이 있어서 받쳐줘야 매도자분도 들고 갈 텐데, 지금 그 시장이 아니잖아요. 팔려는 사람은 100명이고 살려는 사람은 1명이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뭐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거 판단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까 그린 거 보신 것처럼 뭐 70몇 개, 물건은 뭐 7,000개 가까운데 거래 절벽이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도 매물 17개 있는데요. 버티니까 안 삽니다. 대장 아파트 축에 끼는데 안 삽니다. 여기 하나, 여기 2개 샀잖아요. 3개는 3개. 3월, 5월, 6월에 하나씩 팔립니다. 왜? 하락해서 파니까. 이거 롯데캐슬입니다. 물론 의정부 수락 리버시티는 이제
도봉구 그쪽 서울하고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강점이 있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6억 9,500 뭐 7억 8억에서 버티고 7억 유지하면 1, 2억 보태면 도봉 서울 시민이 되거든요. 그런 경쟁력을 좀 따져야겠죠. 그래서 아마 쉽게 안 팔릴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신규 분양하는 것들의 분양가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비싸면 5억일까 4억대에서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저렴하니까 신규 주택을 또 사겠죠 여러분.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거래 3개 모두가 다 하락입니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 보시고, 자 끝으로 드디어 경매 물건이 나옵니다. 의정부시에서. 그렇게 잘 팔리고 좋은 시장이면 아파트 경매가 안 나오거든요. 이제 시작인지 이게 시작인데 여기 이제 유심히 보실게 의정부시 아파트인데요. 물론 이제 뭐 A급, B급, C급 따질 때 A급은 아니라고 암만 얘기한다 한들 3억 8,500인데 평수가 59.886개 25평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유찰이 됐어요. 중요한 건 유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서 2억 7, 8천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랑 비교하면 딱 답 나오지 않나요? 시장이 경매 가격은 앞으로 미래의 주택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3억 1,500. 요거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정부에 계신 분들은 8월 17일 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만약에 80이면 이제 다 같이 더 신일 유토비는 다 아실 거예요. 어딘지 32평 아파트인데 3억 1,500입니다. 이거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다 같이 떨어질 겁니다. 아마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뉴스에 안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붙은 도봉구에도 물건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8월 이게 8월 4일에서 14일 사이에 벌어지는 경매인데요. 이건 북부지법이죠. 이거 의정부지법이고. 보시면 벌써 물건이 다 다른 게 나온 거. 시루북로 2개, 도당로 하나, 방학동, 도봉로. 그쵸? 여기 보시면 다 신건이에요. 근데 금액이 얼마 여기 보시면 5억 1천, 5억 4천이에요. 32평인데.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지금 뭐 교통호재 있다고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제가 볼 때. 조정이 분명히 20, 30% 나올 거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예측하시고 시장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호재는 많아요. 근데 이미 그 호재가 충분히 시장 가격에 반영됐다. 근데 그 가격이 의정부도 다 같이 붕 떠가지고, 뭐 GTX, 뭐 또, 거기 얼마나 외지인도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붕 떴는데, 항상 투기꾼들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해를 보는 건 주민들이고,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이 지역에 공인중개사분들 계시면 인간적으로 적정 가격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매도인들을 설득해서, 매도인들 그래도 다 돈 남잖아요. 특히 이거 지금 팔려는 사람들은 다 외지인입니다. 서울 사람이 한 10%가 20% 산 거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중개사님들이 잘 했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강남 쪽으로 연결되는 여기 써놨잖아요. 제가 7호선 연장선이 공사 중이에요. 근데 이거에 반영된 가격이라고 봐요. 저는 이미. 근데 너무 그것도 비싸다. 왜냐면 청담동 가도, 청담동 아파트 가격하고 거리랑 다 해서 청담동 가는 길에 들리는 그 교통 경유지에서 주택 가격이 맨 뒤에 있는 게 싸겠어요? 맨 앞에 쪽에 있는 게 싸겠어요? 그럼 하남도 있고 한데 가격 차이가 별로 없으면 당연히 조정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그러면 이게 너무 비싸다 판단해서 연천 바로 가잖아요. 연천에 가면 이 전철역 개통하는 거 연장선, 경의선, 그 전철이 하나 있잖아요. 그 전철이 전곡역에서 올해 개통해요, 올해. 근데 거기 아파트가 2억 8천입니다. 3억 초. 이것도 안 팔려가지고 지금 할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양주시도 또 대체 물량이 또 있잖아요. 또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도 또 교통이 뚫릴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생각하시면 매도자분들은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자분들은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니, 교통이 좋아져서 의정부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 주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연천, 전곡, 뭐, 이름이 뭐 옛날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다니시면.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 뭐 양평 1시간이 간다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강릉 2시간이면 가고.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물량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걸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교통호재가 많다. 그러나 가격이 마지막으로 전망해 드리면 너무 반영되어 있다. 20년, 21년 고양주, 남양주, 의정부시 외지인 매입 비율이 전국 3위였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가 28,400건 중 16,500건이 거의 외진이었습니다. 21년도에. 산 사람이 많아요. 판 사람도 많고. 외진 매입이 다 못 팔았기 때문에 지금 물건이 늘어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시세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라는 조항 아실 거예요.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다 투자를 했어요. 의정부에. 그러면 이 집을 가지고 원래 집을 팔아야 돼요. 원래 집을 팔아야 되는데 원래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됐죠? 안 팔리면 양도세를 세금을 물어야 돼요. 그걸 팔 때. 아니면 또 무주택 갭 투자한 분들도 영끌해 가지고 좀 부담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매물도 나올 거예요. 그쵸? 이거 아시겠죠? 의정부 3년, 4년 해도 서울이나 이런 데가 똑같이 이렇게 안 비쌌거든요. 근데 갭 투자자들이 가가지고 이거 가격 올려놓은 거거든요. 전세 대출 활용해가지고 조정기가 이제 온 겁니다. 7월 한 달 거래 현재 79건인데 그 79건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하락이 62개고 17개가 상승이에요. 근데 상승된 건 주로 어떤 거냐? 작은 평수예요. 진짜 1주택자면서 청년층 이런 분들이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사셨고 가족이 이루어진 분들은 절대 이거 안 샀습니다. 안 사고 청년 세대가 샀다고 봐요. 제가 볼 땐. 하락 62건은 주로 84예요. 그러니까 이제 4050들은 이걸 아니까 하락된 걸 사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84제곱미터가 하락되는데 작은 평수가 어떻게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갭 투자 때문에 제가 버티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주위 젊은이들한테 좀 많이 얘기해 주셔서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시 공인중개사 한 분이라도 보시면. 인간적으로 청년들이 살아야 미래가 사는데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주인분들 많이 남았잖아요. 적정하게 해서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하시면서 거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다음에는 패닉 셀링에 대해서 좀 중간에 넣으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대전, 광주, 고양, 파주 제가 써놨잖아요. 그 문의가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부산 거는 오늘 만드는 중인데 시간 되면 오늘 중에 제가 올려드리고 대전, 광주 이거 일일이 하다 보면 제가 다른 방송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 올리면 약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대전, 광주는. 그리고 원래 경기도, 고양, 파주 그쪽은 제가 하기로 했었으니까 제대로 똑같이 지금 하는 양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대전하고 광주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약식으로, 울산도 약식으로 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울산 시장 상황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